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5단계 기본 과정에 포함되는 17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한국 도시의 문제점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니은,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디귿,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주택이 부족해진다. 리을,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있다. 자, 도시의 문제점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문제점 하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런 교통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거나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노동력은 일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할 사람도 많죠. 오히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는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의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한 일손 부족 문제가 농촌에 있습니다. 자,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이것도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의 문제죠. 도시에는 문화시설도 많고 의료시설, 좋은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디귿,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주택이 부족해진다. 이게 맞죠? 그래서 주택 문제가 있고요.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있다. 대기, 공기가 더러워져요. 자동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오염이 이루어지고요. 수질오염, 물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빨래하고 버리는 물, 샤워하고 버리는 물, 많은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17번의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한다. 2.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고 있다. 3. 과거에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4.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부모와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혼.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가족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핵가족이요. 자, 이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고 있다. 이게 틀렸죠. 예전에는 농사만 지었는데요. 산업화,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청년들이 도시에 모여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은 농촌에 사시고 자녀들은 도시에 와서 따로 살게 돼요. 따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과거에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거에는 결혼한 자녀가 그것도 장남, 첫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와 또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살았는데요. 이런 가족의 형태를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많았죠. 자, 4번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 결혼 연령,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8번에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한국에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국경일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설날, 니은 어버이날, 디귿 광복절, 리을 제헌절, 미음 한글날, 비읍 성탄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설날 아니죠? 음력 1월 1일인데요. 한국의 명절이지만 태극기를 달지는 않습니다. 자, 어버이날 5월 8일이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인데요. 이날도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다. 자, 광복절 태극기를 달죠. 8월 15일로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리을 제헌절 이것도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7월 17일로 한국 최초로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1948년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을 제정했어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죠. 자, 한글날도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죠? 10월 9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걸 기념해서 한글날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비읍 성탄절, 예수님 생일인데요. 이날 태극기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국경일, 국가경축일은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아이 행복카드로 보육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아이 행복카드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3. 만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4. 취약전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자,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1번이 맞네요. 그쵸? 자,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서 이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국가에서 그 보육비를 내주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유아학비를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럼 2번부터 4번까지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 아이행복카드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많이 틀렸습니다. 명사만 나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만 나오면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행복카드는요, 은행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전화나 인터넷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틀리죠. 자, 3번 만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이든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만 7세 이상이 아니고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취약전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틀렸죠. 취약하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입학하기 전에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제도를 보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요.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 통장으로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모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세요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초, 중, 등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에서는 만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 각 학년은 2학기로 운영되며 1학기는 3월에 시작된다. 3. 중학교 3년 과정 중에서 1년은 자유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4. 한국에서의 의무교육기간은 9년으로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초, 중, 등 교육기관, 초등 교육기관은 초등학교고요. 한국의 중등 교육기관 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1번의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만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만 7세가 아니라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나오는 교육 파트에서는요. 만 나이가 나오면 실제 한국 나이에서 마이너스 2, 2살을 빼야 교육에서 말하는 만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 7세라고 하면 9세를 말하는 거예요. 만 7세라고 말하면 이거는 더하기 2 하면요. 몇 살이에요? 9세. 9살, 9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살이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는 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6세인 거죠. 만 6세에다가 플러스 2 하면 8살이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7세, 만 7세가 아니고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고요. 자, 각 학년은 2학기로 운영되며 1년은 2학기로 운영되고 한국에서 1학기는 3월에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3월에 시작합니다. 자, 3번 중학교 3년 과정 중에서 1년은 자유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네, 자유학년제로 운영되면서 1년 동안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이 없고 여러 가지 체험, 또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1년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걸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자, 4번 한국에서는 의무교육기관은 9년으로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은 꼭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9년이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자, 1번. 이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번.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3번. 이주민들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4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 22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한 가지 프로그램만 설명하는 답은 안 되고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 세 가지가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1번 이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할 때 혜택이 있죠. 이 과정을 신청해서 이수하면 꼭 국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신청해서
국적을 취득할 때 플러스 점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만 해당이 되고요. 자,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립은 스스로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것은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주민들의 적응과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있는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보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명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다. 집집마다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을 먹는다. 자, 1번. 이날에는 대체로 아이들에게 설빔을 입힌다. 2번. 집안의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눈다. 3번. 일반적으로 이날 전에 미리 조상의 묘지를 벌초한다. 4번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 윷놀이를 즐긴다. 자, 보기에서 말하는 한국의 명절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다. 그럼 1월 1일, 음력 1월 1일 뭐예요? 네, 설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다. 자, 이날 집집마다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을 먹는다. 자,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 이거 뭐예요? 떡국이죠, 떡국. 자, 떡국을 먹는 날,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설날입니다. 그러면 설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1번. 이날에는 대체로 아이들에게 설빔을 입힌다. 설빔은 새 옷을 말합니다. 자, 설날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예쁜 옷을 사서 선물해 주죠. 맞습니다. 자, 집안의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고, 자, 세배를 해요. 큰 절을 올리고,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맞죠? 자, 3번. 일반적으로 이날 전에 미리 조상의 묘지를 벌초한다. 맞나요? 네, 아닙니다. 자, 벌초는 언제 해요? 추석 때 합니다. 추석 전에. 네, 조상의 묘지가 있죠. 조상의 묘지가 있는데요. 네, 조상님을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조상의 묘지에 봄, 여름, 가을, 추석은 가을에 있잖아요. 그래서 봄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풀이 잔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추석 때 이 묘지에 가서 조상님께 이제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에 추석 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추석 한 주, 두 주 전에 어, 미리 가서 그 묘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묘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추석 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추석 때는 가서 이제 차례를 지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설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추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윷놀이를 즐긴다. 자, 명절에 하는 놀이, 특히 설날에 하는 놀이로 윷놀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3번에 옳지 않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냉방장치인 온돌과 난방장치인 대청마루를 가지고 있다. 2.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동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집을 선호했다. 3.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강이 있는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4. 지붕의 재료에 따라 양반이 살던 초가집과 서민이 살던 기와집이 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통집,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자, 1번 냉방장치인 온돌. 온돌은 방을 따뜻하게 해요. 냉방장치가 아니고 난방장치죠.
난방장치인 온돌과. 자, 대청마루는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청마루가 난방장치가 아니고 냉방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냉방장치인 온돌이 아니고 난방장치인 온돌과 그리고 냉방장치인 대청마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동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집을 선호했다. 동쪽 아니고요. 남쪽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남쪽, 남향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자, 3번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강이 있는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 강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집 뒤에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불을 뗐어요. 온돌에다가 불을 떼고요. 앞에 물을 길어다가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이런 장소에 집을 지었는데 이런 집을 좋은 집, 또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명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명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4번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양반이 살았어요. 초가집이 아니고 기와집입니다. 양반이 살았어요. 기와집. 자, 서민이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았어요. 초가집이죠. 두 가지가 바뀌어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4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 활동인 휴식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낮잠, 2번 쇼핑, 3번 산책, 4번 TV 시청. 네, 여러분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책에 여가 활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 활동이 휴식 활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쉽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 활동이라고 하면 쉬다라는 뜻이잖아요. 휴식이 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거나 1번 낮잠 맞죠. 그리고 산책을 가요. 이것도 쉬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찜질방에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쇼핑은 취미 오락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인 거죠. 취미 오락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건을 사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기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자, 괄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국민, 2번 판사, 3번 대통령, 4번 국회의원. 자,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의 권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다.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의 권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단계 기본과정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5단계 기본과정 문제가 10문제가 더 있어요. 그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